안녕하세요.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배우자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갑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후배들이 이제는 내 의견보다는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지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공허함을 느끼신 적도 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변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사람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관계 속에서 소외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단절될 때 더 큰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년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와 이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연락만 주고받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볼까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 달에 몇 번은 꼭 만나야 했던 친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의 빈도는 줄어들고 만남도 점점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으로서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관리 자급이 되어 업무 중심의 대화만 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내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후배에서 선배가 되고 학생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조언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할 때 이전처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때때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애정을 느끼지만
그만큼 갈등도 쉽게 생깁니다. 어느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동료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도 함께 의논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대화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도 사라지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이도적인 대화입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고 대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매주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작은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관계는 점점 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존재였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가 여전히 보호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자로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역전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과 생활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때로는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전화 한 통, 가끔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원하기보다 감정적인 교류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노력만으로도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기도 하고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 멈추기도 하죠. 방금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변하는 이유와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씨앗과 같다. 심고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형성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관계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받기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집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라면 결국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관계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를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 메시지 한 통, 그때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지속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 기억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일 있었지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잊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단순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르게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결국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